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종신보험을 저축 또는 연금으로 알고 가입한 상황,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상담이나 강의 중에 질문도 많았고요. 현장에서 현실에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종신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다면 이번 영상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효율적인 저축이나 예를 들어서 저금리 시대 좋은 연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께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펀드, ETF, 주식 이런 걸 해보고 싶다던가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좀 실력을 키워서 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올해 3월 25일 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이 연금 저축 아니면 투자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걸로 갖다 판매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판매 원칙 예를 들어서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부당 권유, 설명, 광고 이런 것들을 어기면 소비자한테 신설된 권리가 있어요. 위법 계약 해지권. 이거 기간도 되게 깁니다. 5년까지. 내가 그걸 안 날로부터 1년, 그다음에 계약일로부터 5년이니까 이게 이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이 법안이 아닌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으로 들고 가입한 분들께 드리는 저의 어떤 방법, 그다음에 제안을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품, 종신보험 상품 설명서를 뽑으시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아마 이거 봤을 때 이게 종신보험의 핵심 결론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자, 종신보험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 상품은요 보장성 보험이고요,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요, 저축, 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얘네 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납입 기간 동안 약정한 보험료는 얼마고요.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요게 회사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상품 설명서를 보면 1페이지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결론 다 얘기했어요. 자, 종신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종신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 잘못 말씀을 듣고 저축이나 연금 좋은 투자다 이렇게 만약에 알고 가입을 하신 분에 대한 저의 어떤 의견, 제안, 솔루션을 드리는 거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신보험 첫 번째 가입 목적은 뭐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입 목적 뭐예요? 사망 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그거를 위해서 가장 좋은 상품이 자, 종신보험입니다. 자, 오래전 영상에서 종신보험 활용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신보험은 목적이 사망보험금이에요. 사망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를 이제 한 번을 내고 사망해도 보험금 바로 지급을 하고요. 자살도 2년만 지나면 보장을 합니다. 인간은 이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면 보험금을 탈 수밖에 없는 확률 100%짜리 보험이고요. 저는 사실 보험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보험은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죠. 어떤 걸 택할 건지 그거는요. 모든 금융 상품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요. 각각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잘못된 사실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갖다 이렇게 제한하고 판매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매월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죠. 이게 이제 반대급부로 적용이 되는 건데, 또 자산이 이제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 재원 마련의 대안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효율로 따지면은 이건 약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40세 남자가요 1억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한 20년 납 그 정도 했을 때는 월 보험료 한 20만 원 중반대. 그래서 한 효율이 따져보니까 2배 정도 돼요. 효율은 가입 나이나 기간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종신보험이 저축과 연금 또는 좋은 투자성 상품을 이제 둔갑한, 이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입장 기준에 따라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게 좀 둔갑을 해서 상품 설명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보장성 보험이고 은행 예적금과는 다르며 저축 목적, 연금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자,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은지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보험료 산정이 되는
그런 어떤 그게 예정 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험료 가지고 보험금 지급 때까지 운용해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 뭐 자산 운용사라고 하면 자산 수익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정 이율을 이제 변하지 않는 확정 이율이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고 또 변액보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사실 추가 납입이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옳고 그름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종신보험도 이제 최근에 되게 다양해져서 펀드에 투자되는 종신보험, 이게 변액 종신보험이겠죠. 그다음에 뭐 기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저렴한 뭐 이게 되게 많아, 종류도 많아요. 저도 뭐 다도 너무 많아져서 뭐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뭐 일부 지급형 그래가지고 이제 더 보험료가 좀 싸면서 좀 기능이 있는 것들. 다만 이제 또 납입 기간 내는 환급금이 아예 빵이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종류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사망을 보장하는 그게 목적이겠죠. 가입 후에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납입 원금 가까이에 도달을 합니다. 이제 좀 상황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40대 남자가 1억 사망보험금을 세팅을 하고요. 20년 납일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끝난 한 20년 뭐 그 근처 전후에 원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뭐 납기를 좀 줄이고요. 뭐 10년이 됐건 5년이 됐건 그다음에 추가 납입까지 감안하면 원금 되는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 납입 기간이니까 뭐 10년, 5년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본 현실은 말만 그렇게 하고서 납입 기간은 거의 다 20년으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10년 납, 5년 납은 저는 거의 잘 못 봤어요. 뭐 있긴 하겠죠. 자, 납기를 좀 짧게 하고 추가 납입 2배 풀로 땡겨서 원금 되는 기간이 납입 기간 거의 근처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결론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쨌든 이건 선택인데 어쨌든 우린 돈에 대한 문제, 경제 이런 거 다 내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경험과 능력치가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투자를 만약에 알고 좀 경험이 있고 내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런 좀 거에 현혹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 뭐 접근과 뭐 비교를 해서 하면 누구든지 현혹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뭐 5년, 10년 이걸 기다려서 원금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보험 설계사들 논리인데 저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축을 할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니 5년, 10년 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잖아요. 내 상황에 따라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제갈량 TV에서 펀드 성과 같은 건 다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최근 이제 1, 2년, 뭐 5, 6년 성과 다 보여드렸습니다. 연평균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이니까 잘 된 거는 뭐 3년에 2배, 뭐 피델리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다 펀드로 만든 수치입니다. 펀드 투자로 만약에 수익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펀드 투자로 수익만 1억 넘게 생기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것도 지금 고민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5년이라면 연 평균 한 10% 잡았을 때 원 50%? 그 정도 되는데 1억을 투자했다면 5천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종신보험으로 이걸 하게 되면 1억 놓고 1억 좀 안 되거나 뭐 약간 좀 넘거나 그런 수치겠죠. 그러니까 경기나 또 이러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경기나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펀드나 ETF 주식 등으로 성과를 잘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성공 원리를 얘기했고요. 투자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그동안 많은 일 없었습니까? 뭐 미국 좀 분쟁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까지 다 그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경험도 이제 없으면서 꼭 이제 어설프게 빈약한 논리는 들어대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들립니다, 저한테는. 자, 그래서 저축을 하고 연금으로 쓰던 이자가 많이 붙고 수익이 나고 뭐 덩어리가 커지는 걸 원하지 오랜 기간 참고 버텨서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종신보험을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더 좋은 투자 대상이 있으니까 그걸 하자는 거지. 자, 그래서 종신보험, 저축이나 연금, 저금 시대에 뭐 어떤 확정 이율 혜택 받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그거는 사망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경험하고 그다음에 내 실력 키워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종신보험 대안, 제 대안을 한번 제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종신보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가장 뭐 남자건 여자건 그거는 구분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케이스에 책임,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정이 있는데 엄마, 아빠, 아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대출이 1억이 있고요. 자녀가 만약에 어리면 우리나라 보통 부모 정서상은 대학 학비까지는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학 학비가 좀 비싸요. 예, 노멀하게 뭐 한 거의 1억 되지 않을까? 뭐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이면 더 막 오를 거니까. 그럼 500만 원만 잡아도 8학기면 막 4천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금액을 합쳐서 예를 들어 학비가 1억이라고 치면 부양비도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억 정도.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가장이 만약에 일을 못 하든가 뭐 죽거나 이런 케이스에서 사실 돈 2억 있으면 이분은 종신보험 준비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두 번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입니다. 돈 있으면 사실 이거 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뭐 2억 정도의 돈,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책임금 정도,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이제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또 종신보험 말고는 또 뭐가 있냐, 정기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뭐 60세, 70세, 80세 이렇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좀 저렴합니다. 세팅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뭐 40대 남자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1억 20년 납으로 만약에 종신보험은 한 20만 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정기보험을 예를 들어서 1억 40대 남자 기준으로 70세 그러면 한 4만 원 뭐 왔다 갔다 그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망,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선택이겠죠. 본인 선택 문제예요. 예,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큰 사망보험금도 주고요. 효율적인 저축이나 투자도 되고 연금까지 만약에 기가 막히게 주는 상품이 있다. 저는 그렇게 멀티로 베스트하게 주는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 있으면 다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종신보험 저축이나 연금을 듣고 가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제가 생각한 대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장 정기제도, 그다음에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이제 상황, 뭐 어떤 납입보험료 수준, 그다음에 해당 보험사 가입 상품들이 약간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본인의 상황을 체크하신 다음에 활용 방법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장정기 제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요. 보험 기간을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 예를 들면 60세, 70세, 80세 이렇게 좀 땡기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은 가입 시 사망 보험금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장을 했는데 20년 납인데 뭐 10년 냈다. 그러면 보장 금액 1억은 그대로 뭐 한 75세, 80세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연장 정기. 그러니까 정기, 텀 정해진 기간 동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다음에 감액 완납 제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요. 보장 금액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20년 납인데 이거는 쉬운 예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20년 납인데 우리가 10년 정도 납입을 했다고 치면 원래 1억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20년 납인데 10년이면 반 정도 냈죠. 그럼 사망보험이 하면 절반 정도? 그 정도 근사치로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제도는 지금 상황에서 보험료를 또 납입하지 않고요. 요거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이 좀 짧아지거나 금액이 줄이거나 요 두 가지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대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을 고려해서 좀 판단, 해약도 좀 고려해 볼 만한 대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 뭐죠? 우리 펀드, ETF, 주식 요거로 대체하는 거를 가정했을 때 한번 따져 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지금 만약에 해약할 때 손실 규모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투자, 뭐 펀드, ETF, 주식 이런 거 통해서 커버가 만약에 가능한 범위 내라면 좀 아깝고 좀 손실이 그런 게 좀 있으실 거예요. 마음 아픈 부분도 있으시고. 근데 해약하고 새롭게 투자하는 방법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좀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투자로 돌리는 경우는 본인의 어떤 경험과 실력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종신보험은 어떤 특별한 상황, 뭐 추가 납입, 펀드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거의 납입 기간 근처가 원금이 되는 구조예요. 뭐 그렇게 추가 납입을 해서 납기 줄이면은 줄인 납기 그 근사치로 뭐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내가 납입을 해서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손실은 조금 있겠지만 이거를 투자로 돌려가지고요. 기존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30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가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년 납이고요. 현재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뭐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2년 정도면 거의 제가 보면은 환급금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빵이라고 좀 볼게요. 환급금은 없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해약을 하면
손실이 얼마죠? 30만 원을 2년 냈으니까 360 곱하기 2, 720만 원이 손실이에요. 예,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년의 납입 기간을 설정했는데 2년 지난 거죠. 그러면 2년 지났으니까 우리한테 남은 기간은 8년입니다. 그러면 8년을 30만 원을 예를 들어 투자를 하는 거예요. 30만 원으로 연평균 10%의 성과로 8년을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4,30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손실 금액, 이게 3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납 끝까지 갔을 때 거의 뭐 그러니까 추가 납입 이런 거 좀 배제하고요. 추가 납입을 하면 조금 더 땡길 수도 있는데 그냥 없이 가면 거의 원금 수준이니까요, 여러분.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이고 10년 납입은 납입 뭡니까? 원금이 3,600만 원일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갔을 때는 뭐다? 베네핏이 뭐예요? 해약하면은 3,600. 여기다가 플러스 사망보장이라는 베네핏이 있겠죠. 종신보험이니까. 그럼 요거랑 3,600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3,600의 사망보장. 그 다음에 720만 원 손실인데 4,300만 원을 가져갈 건지 어떤 게 이게 뭐 케이스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돈을 더 불입하면 얘가 좀 늘어날 수 있고 수익이 10%가 아니라 15% 20%까지 가게 되면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그냥 이거 할 것 같아요. 예, 이거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뭐 투자를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별로 여러분들께서 내 어떤 지금 딱 해야겠을 때 손실 이거를 투자로 돌렸을 때 베네핏 그다음에 그걸 좀 비교해서 좀 이게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변동 상황은 좀 있겠지만 좀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유지. 손실이 보니까 지금 너무 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유지하되 자, 추가 납입 활용 금액 뭐 추가 납입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는 예정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너무 커서 나 이거는 도저히 감내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지를 하시고 기본 납입만요. 추가 납입 활용 금액을 좀 투자로 돌리셔서 성과를 좀 높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손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망설여져서 원래는 유지하고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 없이 손실 보는 거 없이 추가 납입 부분만 이렇게 돌려서 투자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요. 여러분께서 아는 만큼 좀 보인다고 믿습니다. 투자를 좀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께 직접 경험하시고요. 노력해서 실력을 쌓으면 주변에서 이제 현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본인이 그런 어떤 내공 실력이 쌓이는 것만큼 선택도 넓어지고요. 스스로 잘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결정을 본인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소중한 돈 잘 스스로 지키시고요.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상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판단하시고 소중한 돈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